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은 제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이 느는 건 좋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상한 댓글을 다는 분들도 동시에 많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은 제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이 느는 건 좋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상한 댓글을 다는 분들도 동시에 많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뭐 소위 악플이라고 말하는 그런 댓글들, 뭐 의도성이 굉장히 짙은 댓글들을 겨우 한두 명 정도 달 뿐이고 원래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댓글들로 인해서 댓글의 분위기 자체가 흐려질 바에는 아예 댓글을 닫아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미 텔레그램에 와 계시다면은 사실 뭐 그분들과 텔레그램에서 계속 소통하면 되는 거고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도 계속 텔레그램으로 오시면 되니까 사실 악플 달 사람들은 텔레그램까지 굳이 찾아와서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에 멤버십이 열리면은 이제 멤버십 영상에만 자유롭게 댓글을 적을 수 있게끔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십이 열린다면은 어떻게 운영할지는 과거 조금 생각을 해뒀는데 아마 제가 PVE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사연과 및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키가 174, 26살이고요. 80kg 정도 되면서 운동도 뭐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집에 지금 돈은 없는 편이고 대학교 4학년 지금 졸업반이고요. 저축은 지금까지 한 15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용돈도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본인은 이제 학력이 서울 중하위권의 공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외모도요. 제가 이제 카톡 프로파일을 조금 봤는데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었어요. 못생긴 것도 확실히 아니었는데 외모로 이득을 볼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평가를 내렸습니다. 메타인지가 있는 건 좋아요.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무언가 전략을 드디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드디어 스타트 라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화장은 딱히 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향수 하나 있고 사람답게 옷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 절대 모르죠. 근데 본인이 스타일링이 막 그렇게 스타일리시하진 않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사연을 접수 받을 때 쓰는 카톡 프로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자기 실제 프로필이 아니면 글을 남길 수 없도록 제가 해놨어요. 일부러 제가 의도한 건데 왜냐면은 본인이 카톡 프로파일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소셜 하이라키가 조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데 좀 인싸스럽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자기 얼굴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바디 프로필 찍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히 운동한 그런 모습들을 올려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있었을 때 특히 거기 알파적인 면모를 지니신 사장님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본인이 이제 IR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 같은 거를 사진으로 올려두기도 합니다. 연애는 원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연애에 관심은 있었는데 뭐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막 갈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완벽하게 AFC 남성이었던 거죠. 그냥 어련하면 생기겠지 막 이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여성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조금 더 악작용을 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친구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은 인간관계라면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부터 절교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연락의 빈도를 줄여나가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인간관계 어차피 무언가 유지하고 있는 수단이 있을 거예요. 학교라던가 직장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그게 사라지면 사실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불알 친구라도 사실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커요.
제 불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굉장히 다른 노선을 택한 친구들이 많고 되게 평범한 삶을 살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 전에 막년회, 신년회 때도 한 번 만났는데 그 두 개를 겸해서 만났을 때도 그 친구들의 삶의 방향성과 저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게끔 만들어준 계기를 제공한 정말 고마운 형이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분 덕에 이렇게 됐다. 너네도 내가 그런 동기부여에 작용이 되어서 너네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백날 첫날 그들의 귀에 쏟아부어도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친구들의 평생 수입을 한번 보자고요. 그 친구들의 평생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그 친구들의 평생 수입의 평균값이시죠.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 수입입니다. 되게 과학적으로 논증이 된 자료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사실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바꾸면은 여러분들도 실제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바운더리를 직접 여러분들이 바꾼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있죠. 서컴스턴스가 바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질문자분의 친구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계속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화장도 안 하고 있었고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동이 잘 되어 있다고 한들 그걸 통해서 무언가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피부에 대해 신경 쓰는 거 참 좋은데 300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 받아봤다고 해서 피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화장을 차라리 해라. 그 돈 쓸 거면은 좋은 이제 스킨케어 제품이랑 비비크림, 그냥 파운데이션 이런 거만 발라도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피부과 수술 받아서 너 피부 하얗고 깔끔하고 평탄화 시키는 것보다는 파운데이션 하나 발라서 매트하게 얼굴 톤 전부 정갈하게 통일시켜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가성비 좋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에 대해서 무언가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돈도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고 투자를 통해서 본인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평범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후반부에 했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 질문자님의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죠. 외모가 해결되면 연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대답이 yes, no가 아니라 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질문자님은 이제까지 외모에 대해 되게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잼민이처럼 보이는 그런 구독자가 또 댓글로 되게 저한테 열심히 물어보더라고요. 외모가 잘생기면 막 다 되냐, 뭐 이러이러한 얼굴이면 다 되는 거냐, 그럼 알파냐. 아닙니다. 얼굴이 알파가 되는 무언가 팩터일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알파가 갖고 있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얼굴이면 알파가 되느냐는 절대 아닙니다. 보통 대다수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외모가 해결되면은 연애가 될 것 같다. 왜? 잘생기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도 있어요. 잘생긴 남자랑 섹스하면은 훨씬 더 오르가즘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즉, 섹스할 때의 만족도가 훨씬 크다는 거죠. 잘생긴 남성이랑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섹스 하나만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이 관계를 결정지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거기서 여성 꽈락을 매깁니다. 여기서 말한 꽈락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이 여성을 평가할 때 쓰는 점수제랑 되게 큰 차이를 보여요. 남성은 총점 만점 100점에 이제 외모가 뭐 10점, 그다음에 뭐 돈이 몇 점, 가정 환경 몇 점, 성격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매긴다고 쳤을 때 다른 게 다 빵점이고 뭐 이게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기준치 이상의 점수로 올랐어. 이제 외모 10점 만점에 10점에다가 가산점으로 외모가 한 90점 들어갔어. 나머지 항목이 다 빵점이야. 외모 하나만으로 100점을 먹은 거지. 남자는 그래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니까 좋아해. 여자는요 과목별로 과락을 둡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면 얘는 나락이야.
그렇다 보니까 외모도 좋아, 뭐도 좋아. 근데 키가 작네. 그럼 안타깝지만 아웃.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성격이 안 좋아. 근데 외모는 좋네. 근데 이 성격이 꽈락이야. 그럼 또 아웃인 겁니다. 근데 이 성격이 꽈락은 아니야. 그러면 일단 땡큐인 거야. 거꾸로 말하자면은 뭔가 특출난 게 없고 다 꽈락만 변했어도 그 남자는 그 여성이 이제 드디어 만나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딱 주어지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밸류에이션의 과정은 DHV를 남성이 얼마나 잘하느냐, 남성이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죠. 내가 원빈 같은 얼굴이야, 박봉호 같은 얼굴이야. 그럼 내 연애가 정말 쉽게 되지 않아요? 만남까진 정말 쉽게 될 수 있죠. 만남 이후의 대화도 되게 쉽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 정도의 높은 가치의 외모를 갖고 있는 남성이라면요, 여성을 상대하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거든. 왜? 여성이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이미 습득했을 터야. 근데 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살도 뺐어. 살을 빼기 전까지 뚱뚱했어. 그래서 너드남이었는데, 그럼 베타메일이었는데 살도 빼고 성형도 해서 되게 멋있어졌어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개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도 걸어봤는데 이 남자가 생긴 건 괜찮은데 숙맥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자가 엄청 깬다고. 당연한 겁니다. 왜? 꽈락제니까 여성은. 제가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게 있죠. 외모는요, 입장권 같은 겁니다. 티켓. 입장권이에요. 제가 대회를 보통 예로 드는데, 입장권이 없으면은, 입장권조차 없으면, 평균의 외모조차 없으면 당연히 대회 참가도 못하죠. 여성과 만난다는 대회예요. 근데 입장권이 정말 좋아, 정말 좋다고 해서 그 대회에 들어가서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서포터도 막 붙었어. 그렇다고 해서 실제 대회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를 봐야지 알지. 그 입장권 삐까뻔쩍하다고 해서 걔가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입장권이 너덜너덜해도 입장권이 일단 있긴 있어. 대회 딱 들어갔더니 너무 성적이 좋아. 그래서 걔 우승 결국 했다? 걔 입장권 되게 너덜너덜한 입장권이었지만 결국 결과를 봤을 때 걔가 그 대회 우승이야, 1등이야. 그러면 누가 승자냐고. 당연히 우승한 놈이 승자지. 금빛 티켓 갖고 들어가든 너덜너덜한 종이 쪼가리 티켓 갖고 들어가든 일단 티켓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티켓이 이 appearance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죠. 진정제 역할하던 친구들. 제가 예전에도 이 친구들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화장도 안 했다고 했고, 근데 운동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단은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몸 극적으로 단적으로 단기간 안에 빠르게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이라도 찍어라. 그거라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라. 그게 너무 귀찮고 어려우면은 그냥 프로필 사진이라도 찍어라. 너 아나운서들이 찍는 그런 프로필 사진 알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냥 찍어라. 스튜디오도 뭐 이러이런 데 가서 하면 되고 세팅하는 것도 이러이런 데 가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보통 우리 이런 게 어떤 거냐? PUA 강의를 들을 때 부트캠프에서 보통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프레임 장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꽈락이 없어서 드디어 만남이라는 입장까지는 했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본 싸움이죠. 우리가 DHV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이면은 사실 거기서 나를 어떻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든 의미가 없는 건데, 하이밸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은 어떤 식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든 쓸모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만 보자고. 내 DHV를 하지 못했어도 무언가의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하이밸류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DHV 요소는 LMS잖아요. Look, Money, Status. Look, Money, Status 이외에도 내가 무언진 모르겠지만 그 아우라를 뽐내서 나의 그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지. 그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든 결과적으로 DHV가 조금이라도 됐어. 그랬을 때 그 된 상태를 보면은 여성은 우리 여성과 그 타겟과 나의 관계는 이미 프레임이 내가, 우리 질문자님이 장악하고 있는 프레임인 거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레드필에서 말하고 있는 내 프레임 안에 상대방 영상이 딱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프레임을 장악하라, 뭐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다,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레임 장악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인 관계만 볼게요.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은 또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만 보고 할게요.
그런 노력을 거쳐서 딱 결과값만 보고 봤을 때 프레임이 장악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퓨버티 이전에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부모의 세계에 아이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 우리 가족이라는 게 전부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잖아. 그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 밥도 부모가 만들어줘. 청소도 부모가 해줘. 생활도 부모가 도와줘. 공부도 도와줘. 그다음에 학교 생활 전반 모든 게 다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간다고, 아빠한테 가던가. 왜? 부모가 자식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부모의 프레임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이 퓨버티인 겁니다. 자, 이거를 남녀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연애관계에서 프레임 장악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시키는지는 또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고,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그거를 무언가 일반론적 시켜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결과만 또 보자고. 그냥 결과만 봤을 때 프레임이 확 장악되어 있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레드필에서 말하듯이 내 프레임 안에 여성이 들어와 있다고. 그 상태를 봤을 때 두 가지로 되게 쉽게,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섹스할 텐데, 우리 연애 관계 당연히 섹스하죠. 섹스하지 않은 연애 관계는 이미 연애가 아닌 거지. 그거는 연애를 하는 섹스 관계야.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내 채널에 들어와 있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연애 관계에서 섹스할 때를 그걸 보자고. 그럼 섹스 포지션, 하고 싶어하는 체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랄 섹스 같은 거 해줘요. 입으로 잘 빨아줘요. 그런 거. 여성들이 남성을 거의 뭐 이렇게 떠받치듯이, 또는 남녀 관계가 너무 잘 이제 원만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남성의 프레임 안에 여성이 확실히 들어와 있을 때가 아니면은 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성관계의 주도권인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관계의 주도권, 성관계를 하자, 섹스를 하자 말자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여성이 벌리냐 벌리지 않느냐인 거거든요. 여성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프레임이 잘 장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결정권이 어떻게 되냐, 남성에게 양도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하고자 하면 하는 거야. 남성이 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빨리 져줘야 되는 거거든. 이 성관계의 주도권이 사실상 관계의 주도권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섹스를 못하는 남성들이 되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도 내 돛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고민 상담을 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성관계를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만이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 섹스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오빠 잘하냐고 막 칭찬받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틀려먹은 거라고. 왜? 어차피 칭찬받아 먹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성관계를 시작할 때조차도 이미 여성의 결정권이 작용했다는 건데, 프레임이 잘 장악되어 있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섹스의 결정도 사실상 남성이 하는 거고, 여성이 하고 싶지 않아도 남성이 하자 그러면 여성은 그때부터 빨리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평소의 관계의 주도권 자체도 남성이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거기 핵심 포인트는 남자도 당연히 섹스를 잘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지 남성 스스로도 DHV가 더 되겠죠. 오빠는 섹스도 잘해. 딴 것도 다 멋있고 잘하는데. 근데 섹스를 못하면은 여성이 실망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게 불안할 수도 있어. 근데 프레임이 진짜 잘 장악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섹스를 정말 못해도 여성은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겠지. 알파 고스트, 알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던 그런 여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섹스를 못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천영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섹스를 못한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알파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 딴 거 몸 좋고 이것 좋고 다 좋으면 뭐해. 결국 제일 좋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데. 그죠? 그렇다 보니 이 낮저 밤이, 낮이 밤저, 이게 난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낮에 남자가 져주고 밤엔 이긴다. 밤에 섹스의 결정권이 근데 결국 누구한테 있는데, 이길 그런 건덕지도 없잖아. 그죠? 여자가 이기게 해줄게야. 쉽게 말하면은. 그지? 낮이 밤전 더 웃겨. 낮에 남자가 셌는데 섹스할 때만큼은 여자가 세.
야 그러면은 그 섹스 자체도 결국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여자한테 있다고. 낮이 밤저든 낮저 밤이든 뭐 그 거꾸로든 뭐든 결국 섹스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는 한 그 프레임의 역학관계는 별로 남성에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알파가 추구하고 있는, 알파들이 누리고 있는 남녀 관계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프레임이 장악이 잘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관계의 리더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우리 알파들이 말하는 되게 긍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연자님을 좀 봤을 때 여동생도 있고 친구라면은 여자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쏠을 탈출하고 싶어서 되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여성이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성이랑 만났을 때 내 밸류를 증명할 수 있는 스킬은 제로인 거야. 내 커뮤니케이션이랑 커뮤니케이션이랑 그냥 대화랑의 차이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봐보자고. 네, 한국어가 잘 안 튀어나오는데 conversation이랑 communication의 차이인 겁니다. 무슨 차이냐? 예를 들어 교수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 교수님이 무언가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했어. 그것도 대화죠. 그건 그냥 conversation이야. 자, 근데 내가 그 교수님을 이제부터 꼬실 거야. 내가 저 교수님 오늘 따먹을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시도하는 대화는 뭐예요? 내가 그 교수랑 무언가 케미컬적인 작용을 직접 해야 돼. 커뮤니케이션 드디어 직접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하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러겠지. 나도 힘들어. 왜? 이미 역학관계 자체가 뭔가 좀 다르거든. 교수랑 학생이랑. 그거를 넘어서라도 내가 그 교수라는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쳤을 때 그 교수에게 BHV 시킬 만한 건덕지가 있냐는 거지. 그죠? 여동생이 있고 그냥 친구인 여성들이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게 딱 그 교수님과의 관계라고 보면 돼. 대화 충분히 할 수 있지. 컨버세이션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을 꼬셔야 돼. 여동생은 꼬시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내가 꼬셔야 돼. 섹스를 해야 돼. 라고 봤을 때 그게 되냐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계속 못소리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데 어플을 하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로드로 번따를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어플을 그래서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플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기를 하더라고요. 어플에 잘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어플 자체는 이미 남녀 이 성비가 완벽하게 부서졌기 때문에 그 어떤 높은 수준의 남자를 데려와도 여자들은 이미 얘도 아까 비슷하게 봤던 것 같은데 느낌이 나. 심지어 그 여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남자들이 좋아요를 몇백 개, 몇천 개를 눌러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가치에 어마무시한 버블이 끼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녔으면은 뭐 남자 한두 명한테 말 걸리면은 참 그날 기분 좋은 날인데 내 인터넷 어플의 세상에 있어봐봐. 수천의 남자들이 나를 좋다고 막 달려들어. 그죠? 그러니까 버블이 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나는 선택을 못 받았고 선택을 받은 남자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 남자가 잘나 보이는 게 당연하겠지. 이미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진짜 여자를 만나고 싶다. 섹스나 연애나 뭐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막 10번이면 10번 다 꺼있는 그런 번따를 지금 하고 계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컨버세이션은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이야.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여성과의.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도 잘 모르는데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하라고 하니 그게 돼요?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급준비율 이야기를 이전에 잠깐 했는데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컨피던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증거.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 무언가. 나는 키가 커. 그러니까 키가 큰 건 여자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게 말을 걸어야지. 난 여자들이 나 좋아해. 라는 나르시즘적인 그 성향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이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는 일종의 그런 자기 합리화의 수단인 건데 방금 말했던 건 예신 겁니다. 키가 크다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극적으로 키가 크다고 해서 얼굴이 개빠하고 막 멸치처럼 생겼는데 키만 커 멀대처럼 그렇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요소 중에 그냥 키가 큰 거가 들어있는 건데 뭐가 됐든 좋으니 그 최소한의 지급 준비를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거기서 제일 추천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근육질의 몸. 이 하이밸류 메일과 로우밸류 메일의 극명한 차이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 가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지급 준비율이 있냐 없냐. 그냥 지급 준비율로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올 수 있냐 없냐. 딱 그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밸류 메일과 로우밸류 메일의 차이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질문자님은 로우밸류 메일이야. 왜? 내 스스로의 가치도 모르고 가치를 알고 있으면 뭐해?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없는데 DHV가 전혀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 아니다. 하나 더 있네요. 저희가 상담하고 있다가 사업을 내가 바로 뛰어드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인도 사업을 되게 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난 좋을까? 나도 결국에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취업을 먼저 해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바로 사업을 뛰어드는 게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되게 뭐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 말해도 솔직히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안 될 거란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안 해보거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옷도 팔아봤는데 그럴 때 야 그거 대충 옷 떼어서 팔면 되잖아. 쉽네. 한 문장으로 끝나. 왜? 실제로도 그 과정이 요약되기 너무 쉬워. 더 쉽게 더 조금 여러분들께 와닿게 설명하자면은 허들이 낮아요. 누구든 옷 사와서 팔면 끝이야. 그죠? 허들이 낮아. 진입장벽이 낮다고. 근데 그 과정 안에 있는 복잡한 작용들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장부도 써야 되고 거기서 회계적인 것도 해야 되고 세금도 계산해야 되고 세금도 내러 다녀야 되고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내가 다 이미 끊어놨어야 되고 거래처도 뚫어놔야 되고 안면식도 키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 할 건지도 해놔야 되고 모델도 섭외해야 되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지 잘 찍히고 그거를 모른다니까. 그거를 직접 해보자라고 해서 마음먹어서 한 스텝 한 스텝씩 계단을 그려나가 봐봐. 그랬을 때 드디어 어렵네?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뭐야 귀찮아. 가 된다고 보통. 그렇다 보니 나도 그냥 사업이나 할까? 돈 많이 벌던데 의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 본인의 위치 따라 결정을 해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본인이 지금 사업을 했을 때 이걸 개꼬나 박아도 무언가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있는지. 졸업반이잖아. 취직이 더 급하지. 그러면 두 번째,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되냐?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 근데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의 동기의식이 중요해집니다. 왜? 월급의 달콤함을 깨달아 버리면은요 도전을 안 하게 되거든. 이 이야기 과거에도 비슷하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샐러리라고 하는 건 약간 중독됩니다. 회사를 막 때려치고 싶어. 회사의 직장의 상사의 막 잔소리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내 월급 날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확 사라집니다. 왜? 돈이 들어오거든. 다달이 내 통장에 그 큰 돈들이 꽂혀오거든.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내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감내해야 돼요. All responsibility가 스스로한테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다 보니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압박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 벌어. 내 회사를 다니고만 있으면은 내가 유급 휴가를 쓰든 일을 조금 쉬엄쉬엄 하든 주말에 뭘 놀러 갔든 난 무조건 돈을 번다고. 사업을 하면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 샐러리의 달콤함을 한번 맛봐버리면 중독이 돼버리면은 사업을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께 현재 위치에 따라 결정을 하라. 그랬을 때 당연히 취직이 먼저라면 취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분이 취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염려를 해두는 겁니다. 왜? 이분이 진짜로 사업에 대한 그 동기가 압도적으로 크고 막 갈망하고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부업이든 뭐든 투트랙이든 하다못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을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나중이라도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 그렇다 보니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자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이 내용을 못 전달해 준 것 같네. 자, 프레임 장악, 내 가치를 내가 모르는데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성이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지. 프레임 장악을 하려면은 내 가치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 가치부터 일단 찾아봐요. 그래야지 내가 DHV를 시킬 수 있겠지. 내 가치를 내가 먼저 찾아놔야지. 최소한의 지급 준비를 확보를 해 두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